안녕하세요, 일레입니다. 오늘은 보성군 등량면 강골길 32-3번지에 있는 이정내 고택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남도에 와보니 들판에는 이미 푸른 빛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마다 계절에 대해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여린 새싹이 올라오는 봄이 좋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고향 논둑에서 피어올랐던 아지랑이가 기억 저편에서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어찌됐든 봄은 생동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 봄을 남도에 와서 일찍 만끽하였습니다. 강골 마을에는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봄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 등량과 이순신 장군에 관해 말씀드리면 백이종군에서 돌아온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라고 상소를 올렸던 곳이 이곳 등량이며, 또 이순신 장군은 등량만 선수에서 무기와 병서를 만들고 군량미를 조달하여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서 식량을 얻는다는 뜻의 등량이란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등량면 강골 마을에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건축된 이진내 고택과 이정내 고택, 그리고 이준희 고택이 있습니다. 이진내 고택을 중심으로 청룡 방향에는 이정내 고택이 있고 백호 방향에는 이준희 고택이 있습니다. 세 채의 고택 중에 풍수적으로 소개할 고택은 이정내 고택입니다. 고택 입구에 도착하니 요즘 보기 드문 지게와 풍구 등 옛날에 사용했던 농기구가 놓여 있습니다. 집안을 들어서자 주인 어른은 부엌에서 군부를 떼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볼 수 있냐는 부탁에 흔쾌히 허락하시고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알찬 공간 배치였습니다. 모자라거나 넘침이 없는 건물의 크기와 배치는 실용성을 우선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서 보았던 부잣집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타다닥거리며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꽃은 여행객의 피로를 풀어주었고, 몽글몽글 피어오른 굴뚝의 연기는 정겹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담한 크기에 낮습니다. 굴뚝은 높아야 연기가 잘 빠질 텐데 낮게 설치하였습니다. 굴뚝의 연기는 따뜻한 밥상이 연상됩니다. 해서 옛날 부잣집은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의식하여 이렇게 굴뚝을 낮게 설치하였습니다. 낮은 굴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정내 고택을 풍수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광주의 심은중은 강골마을 뒷산 아래 세 채의 고택을 건축하였습니다. 고택의 규모를 미뤄볼 때 중앙에 건축된 이진내 고택을 중심으로 이준희 고택과 이정내 고택을 배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기상으로 보면 이진내 고택에서 양택 진열을 생성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세 채의 고택 중에 양택 진열은 이정내 고택입니다. 합곡 결과 같이 청룡 방향으로 치우쳐 진열을 생성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길을 보면 생기가 왜 청룡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 이정내 고택에서 진열을 생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기의 진행 방향이 변화무쌍한 것은 바람 때문입니다. 해서 풍수지리에서 바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눈에 보이는 사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람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바람길입니다. 그 이유는 바람길만 알아도 진열이 어디쯤 형성되었는가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루에 서서 보면 안산 방향에 바위가 보입니다. 주인 어른은 그 바위가 책상 바위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인물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대법원장과 국회의원을 배출했으니 인물 배출의 요인을 책상 모양의 바위에서 찾는 것은 정서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마을의 인물 배출과 책상 바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격의 모양은 바라보는 방향마다 다르고 또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격에 투구봉이 있다고 해서 장군이 배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책상바위와 공부 잘하는 수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열과 삭격의 관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간혹 주변 삭격을 둘러보면서 안반이 보이는데 진열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주변 삭격이 모난 것 없이 둥글둥글하면 생기로 작용하는 것 같고, 반대로 안반이 보이거나 모양이 반듯하지 못하면 살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이 있듯이 삭격이 웅장하고 멋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삭격이 흉할지라도 서 있는 곳이 진열이면 생기로 작용하고, 반대로 주변 삭격이 수려할지라도 서 있는 곳이 흉지이면 모든 삭격은 살기로 작용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이것은 서인들께서도 설파한 내용으로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풀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용혈이 귀하고 아름다우면 삭격이 흉악해도 두려울 것이 없지만, 용혈이 천하면 산봉우리가 제 아무리 신기하게 생겼을지라도 이익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백을 모신 자리가 진열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국세 기지를 결정하는 삭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진열은 내룡과 삭격이 빚어낸 걸작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정내 고택을 배경으로 바람길과 삭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눈에 보이는 형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생기와 살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인즉 풍수지리의 목적이 발복에 있고, 발복은 생기의 기적작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이정내 고택의 주인 어른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